이준석 장모, 부인, 그리고 본인의 입, 사면초가 윤석열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야당 후보는 거꾸로 말해본다면 네 가지 장벽이 있는데 첫 번째가 본인의 입이다. 말실수. 그 다음에 부인,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의혹 제기, 아직도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사과를 했다고도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허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 그 다음에 장모 최은순 씨, 장모가 1년형이 어제 확정이 됐지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서 라디오 방송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준석 대표. 이 네 가지 동서남북에 포진되어 있는 사면초가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 가서 1박 2일로 여기저기 이제 방문도 하고 뭐 산업단지에 가서 이제 안전모 쓰고 이렇게 현장도 가고 그러면서 뭐 젊은 학생들도 만나고 대학생도 만나고 이제 그랬는데요. 네 가지 말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첫 번째, 글쎄요, 그 예전에 그 무슨 통장, 나는 집이 없어서 통장 그거 만들 생각 못했다.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당신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직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당신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는 말이야 휴대폰으로 직업 알선 소개서에 가서 딱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2년 뒤 3년 뒤에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즉흥적으로 한 얘기인지 아니면 참모들이 전날 뭔가 수기 끝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를 보는 순간,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2030 MZ세대들은 그냥 0.1초 만에 알아버립니다. 0.1초 만에 간보기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해왔는데 젊은 사람들의 이 상황을 윤석열 후보는 진짜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구나. 0.1초 만에 간을 봐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말을 할지를 말지.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졸업할 때쯤 되면은 1, 2학년한테 그러는 겁니다. 구직 앱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실수. 이미 구직 앱이 있습니다.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두 번째, 이른바 극빈층 자유. 극빈층이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면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 얘기 여러분 아시죠? 이 말도 앞뒤에 나중에 해명 보면은 뭐 그렇게 말할 부분이 있겠어. 수긍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아이고, 윤석열이 낫나 이재명이 낫나, 그냥 오늘 또 마음 정리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는 그 중도층, 부동층이 봤을 때는 매우 섭섭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극빈층이 자유를 모른다고? 아니 뭐 교육을 덜 받으면 자유를 모른다고? 야, 새장 속의 새, 그런 이 조류도 말이야 새장 문을 딱 열어놓으면은 그냥 자유를 찾아서 날아가.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건 맞은 것 같은데 지난 정치선을 한 다음부터 그런데 어떤 자유에 관한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책을 좀 읽은 것도 맞은 것 같은데 머릿말만 읽은 것 같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익은 생각을 그냥 아무런 조심성 없이 얘기하는 것 아니냐. 세 번째로는 물론 전라도에 가서 이 민주당의 그 본거지인 전라도에 가서 한 얘기라고 10분 100분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국민의힘당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정권 교체를 떠올려 보니까 민주당은 안 되겠고 국민의힘에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들어오고 말았다.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은 뭐가 됩니까? 특히 호남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뭐가 됩니까? 말이 저울에 잘못 올려놓으면 자신의 말을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의 말은 거울추에 잘못 올려놓는 순간 저울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가운데 올려놔야지요. 아니면 이쪽에 올려놓을 때는 그 반대쪽에도 같은 무게의 무엇이 있어서 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쪽에다 턱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왜곡 보도라느니 뭐라고 했습니까? 여당이 자신을 뭐 어떻게 했다. 마타도어다. 상대 진영이 마타도어다. 왜곡도 그런 왜곡이 없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는 다소 억울해하는 해명을 내놓았던데요. 버스는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오는 윤석열 후보의 쿼테이션 인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국 유권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아 다닐 때는 거기에 붙어있는 살은 다 어디로 가고 뼈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아시겠습니까? 입에서 입으로 돌아다닐 때는 육하 원칙에 따른 그 뭐 원고지로 치면 한 10장 정도의 분량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두세 단어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왜곡 보도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뭐 여당의 마타도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본인의 입에서 나온 건 맞은데요.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속뜻이 알지요. 그렇지만은 이 유권자들 입에서 특히 중도층, 뭐 수도권, 그다음에 영남에 있는 유권자들 결국 그 문장만 살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가고. 네 번째,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외국에서 수입한 이념에 사로잡힌 운동이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물론 나중에 또 이걸 해명을 합니다. 저 중남미에 있던 해방 신학을 비롯해서 그쪽에 있을 때 이데올로기가 이쪽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뭐 주체 사상이 들어왔고, 그게 80년대 운동권들을 상당 부분 정신적으로 잠식하고 있었던 그 점을 꼬집은 거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한 이념에 사로잡힌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설명하면 집니다, 여러분. 왜 말을 해놓고 나중에 해명이 필요한 말을 하는 겁니까? 해명이 필요한 말만 하고 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말 실수인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 점을 정말 뼈저리게 회의를 해서든지 아무튼 뭘 해서든지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벌어진 4가지만 본다면 80년대 운동이 외국에서 들어온 이념에 사로잡혔다. 외국에서 수입한 이념에 사로잡혔다. 국민의힘에 들어간 건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그 다음에
뭐 가난하고 못 배우면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다음에 지금 대학교 1, 2학년짜리들한테 했던 뭐 너희가 졸업할 때쯤이면 구직 앱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 지금 뭐 이준석과 장제원이 뭐 너는 윤핵관이야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또 서로 각을 세우고 이런 거 있는데요. 이런 건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결국은 후보를 바라보는 겁니다. 후보가 99고 나머지는 1도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어떻고 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이제 사퇴 한 번만 더 하면은 탄핵해 버릴 거야 뭐 이런 벼르고 있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당대표라는 자가 이만한 것만 생기면 문을 꽝 닫고 밖으로 나가. 뭐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유권자들 많이 계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 사태라고도 불러도 좋을 정도로 지금 이 시간에 어느 라디오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윤핵관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또 그쪽에서 정치적 에너지가 또 이 중앙의 어떤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그런 해당 행위,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아직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만큼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김건희 씨의 그 의혹에 관한 입장. 글쎄요. 계속 좀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말실수에 대해서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구은화 올댓 프레젠테이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이 전무한 데다가 검찰이라는 조직의 수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익숙하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직 정치적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자라 검찰 조직에서 폐쇄적 생활만 해온 윤석열 후보가 서민의 애환을 체화하지 못해 부지불식간의 말실수가 나오는 것 같다. 분석이야 뭐 어떻게 되든.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 그쪽에서는 이제 그쪽에서는 지금 그 선거대책위원회를 어떻게든 이제 물갈이를 좀 하고 개편을 하고 뭐 이런 작업이 곧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제 선거대책위원회를 골백번을 고쳐본들 네, 결국은 저희 시청자들께서 국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바라보는 것은 윤석열 후보 한 사람이다. 윤석열 후보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것을 보는 거지 그 뒤에 들리는 잡음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자기 길을 정확하게 말실수 없이 또박뚜벅 걸어가면 그런 건 다 잠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면 저 뒤에 있던 구설들이 더 침수봉대가 돼서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